네, 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을 아실까요? 1980년대 배우예요. 남자들에게 유독 인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인디아나 존스의 주인공입니다. 해리슨 포드예요. 인디아나 존스랑 스타워즈 시리즈로 유명해진 사람이고요. 올해 78살입니다. 근데 아직도 헐리우드 영화에 많이 출연하는 전설적인 배우죠. 해리슨 포드가 사실 6년 전에 기억상실증에 걸린 적이 있거든요. 이때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2015년 3월 5일이었어요. 경비행기를 탔습니다. 개인 비행기인데 그만큼 자주 탔고 조종 실력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날 공중에서 비행기 엔진이 멈춘 겁니다. 해리슨 포드는 빨리 관제탑에 비상 착륙을 한다는 교신을 보냈고요. 사람들이 많지 않은 LA 외곽의 골프장으로 이동했어요. 하지만 추락하다시피 큰 충격을 받으면서 착륙합니다. 그 당시 사진이에요. 다행히 해리슨 포드가 호흡이랑 의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비행기가 부서지면서 튄 파편에 온몸을 맞고 큰 부상을 입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죠. 다행히 또 금방 깨어나긴 했는데 추락 순간에 머리를 다쳤는지 이날부터 5일 동안의 일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단기 기억상실 증후군에 걸린 거예요. 기억상실 증후군은 지적 능력에 큰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뇌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거나 심리적인 요인 등의 다양한 의학적 원인으로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발생 시기에 모든 기억이 없어지거나 기억 중 일부만 남아있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발생 요인은 과도한 스트레스나 커다란 정신적 충격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해리슨 포드는 충돌하면서 정신적인 충격과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게 원인이 돼서 5일간의 기억이 사라졌던 거예요. 현재 의학기술로 기억상실증은 완벽하게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최면 치료로 어느 정도 기억의 복구를 유도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봐오던 영화나 드라마처럼 완벽하게 드라마틱하게 돌아오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기억상실 증후군 환자들은 평생 그 사라진 기억을 찾지 못한다 그래요. 이번 사건이 바로 기억상실 증후군에 관한 내용인데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기억상실 증후군에 걸린 9살 아이가 6년 만에 기억을 되찾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전에 어떤 범죄의 피해자였다는 사실도 알게 돼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건은 1975년 경주시 황남동의 평범한 가정집에서 일어납니다. 50대인 윤영호 씨 부부는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윤 씨 부부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14살이 된 딸이 사춘기가 왔는지 어느 날부터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고 부모와 대화를 피하는 거예요. 윤 씨 부부는 자꾸만 거리를 두려고 하는 딸에게 약간 서운해졌습니다. 부부가 적극적으로 아이에게 다가가 봤지만 딸이 매번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요. 방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사춘기는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긴 해요.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딸이 변하니까 부부가 마음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딸인 윤향숙은 어릴 때부터 재능이 많은 아이였어요. 성격이 밝고 명랑해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항상 반에서 1, 2등을 할 정도로 성적이 좋았습니다. 전국 소년체전에 학교 대표로 출전할 만큼 운동신경도 좋았어요. 아이가 잘 크자 특히 윤 씨의 동생인 향숙이 고모가 친딸처럼 대해줬는데요. 향숙이의 고모인 윤순복 씨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향숙이를 자기 자식처럼 잘 대해줬고 향숙이도 고모를 잘 따랐다고 합니다. 자, 갑자기 고모 이야기가 나오죠. 이 둘은 단순한 고모와 조카 사이가 아니에요. 가족들 외 주변 사람들은 모르는 특이한 관계로 만난 사이였습니다.
사실 윤향숙은 윤영호 씨 부부의 친딸이 아니에요. 윤향숙도 본명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윤향숙이라는 아이는 대체 누구이며 이들은 어떻게 가족이 된 걸까요? 이 비밀은 5년 전인 1970년부터 시작됩니다. 이날 고모가 대구에 갔어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지리를 잘 모르니까 건물을 하나씩 자세히 보면서 내가 맞는 길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 이 건물 틈 사이로 어떤 아이를 보게 됩니다. 가까이 가봤죠. 웅크린 채 앉아있는 여자아이였어요. 9살 정도로 돼 보이는데 며칠을 길에서 헤맸는지 옷이 더러웠고 머리카락도 다 엉켜 있었습니다. 어디서 맞기도 했는지 온몸에 멍과 상처도 있었거든요. 어디서 폭행 당하다가 도망친 아이 같았어요. 이상해 보이니까 아이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하지만 반항할 기운도 없는지 가만히 눈만 깜빡거렸다 그래요. 윤순복 씨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대구에서 할 일을 모두 취소하고 아이를 경찰서에 데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보호자를 찾으려면은 부모 이름이나 사는 곳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아이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몰라요. 기억상실 증후군이 있던 겁니다. 1970년대라 아무 정보도 없이 미아의 보호자를 찾는 일은 너무 어려웠어요. 경찰도 마땅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보호자를 찾지 못할 경우 대부분 아이를 보호소에 보내거든요. 이 아이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자 윤순복 씨는 고민에 빠져요. 이대로 부모도 찾아주지 못하고 보호소로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결국 그래서 아이를 입양하자는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윤순복 씨가 남편과 10년째 결혼 생활 중이지만 아이가 없다 그랬죠. 이렇게 만난 아이가 그래서 더 특별하게 느껴졌고 이렇게 된 거 딸처럼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입양을 못해요. 대신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사촌 오빠인 윤영호 씨 부부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더니 윤영호 씨가 그럼 입양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겁니다. 그렇게 기억상실 증후군에 걸린 아이는 윤향숙이라는 이름으로 윤영호 씨 부부의 딸이 된 거예요. 윤영호 씨 부부는 윤향숙을 친딸처럼 키웠고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5년이 이렇게 지난 거죠. 9살에 입양됐고 14살이 됐어요. 그동안 한 번도 부모 속을 썩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태도가 변한 겁니다, 딸이. 1976년 8월부터였어요. 친구들과 시내에 놀러 갔다 온 뒤부터였는데 이날 태백산맥이라는 영화를 봤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1975년 8월 27일에 개봉했어요. 일제 치하에서 벗어난 지 5년 만에 전쟁으로 남과 북이 나뉘면서 헤어진 가족들의 이야기인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부터 양부모인 윤씨 부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죠. 처음에 부부는 딸이 사춘기가 온 줄 알고 넘기려고 했는데 딸이 너무 심하게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자리를 피하고 대화를 거부했다는 거죠. 부부는 고민 끝에 딸이 극장에 다녀온 그날 아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직접 해주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아이 몰래, 향수기 몰래 일기를 보기로 하죠. 일기장에는 그날 극장에 간 비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단 2줄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내용은 부모가 깜짝 놀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던 거예요. 기억이 돌아왔다. 아빠와 엄마, 여동생이 보고 싶다. 였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5년 전인 1970년 대구에서 신영애라는 아이의 실종으로 시작됩니다. 음악 콩쿨 대회 3일을 앞두고 있던 9살 신영애는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중 납치를 당해요. 20대 남성 둘이 아이를 들고 도망친 뒤 대구 시내 건물 다락방에 가뒀고 가죽 벨트로 폭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3일 정도 갇혀 있다가 범인들이 자리를 비운 틈에 도망치는데 탈출을 해도 부모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학대와 폭행으로 아이가 큰 스트레스에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서 기억상실 증후군에 걸린 거죠. 자기 이름이나 부모 이름, 살던 집, 주소, 학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잃고 대구 시내를 돌아다니다 지쳐서 어느 건물 벽에 기대에 앉아 있었는데 이걸 발견한 사람이 고모가 되는 윤순복 씨였고 사촌 오빠인 지금의 양 부모를 만나 윤향숙으로 5년간 살게 된 거죠. 하지만 문제의 그날 14살인 윤향숙이 영화 태백산맥을 보러 극장에 갔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태백산맥 내용 중 6.25 전쟁으로 헤어진 어머니와 딸이 20년 만에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이걸 보고 갑자기 눈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 순간 친부모의 이름과 여동생까지 그동안 잊고 지내던 신영애의 기억들이 되돌아온 거예요. 5년 만에 자신을 되찾긴 했지만 문제는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부모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냐는 거죠.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숨기기로 했어요. 그동안 자기를 딸처럼 키워준 사람들인데 왠지 이 이야기를 하면은 실망시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윤양숙은 기억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혼자 고민에 빠져요. 양부모 눈에는 이런 행동이 사춘기 행동으로 보이기 충분했겠죠. 그러다 딸을 걱정한 윤씨 부부가 몰래 아이 일기장을 받고 여기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오랜 고민 끝에 윤영호 씨 부부는 딸에게 일기를 봤다는 사실과 그동안 있던 일들을 다 꺼냈어요. 이날 굉장히 부모와 딸이 긴 대화를 했고요. 향수기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원래 가족에게 보내주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5년 전 대구에서 사라진 9살 딸 신영애의 친부모를 찾아야 되죠. 1976년 3월이었어요. 윤씨 부부와 고모인 윤순복 씨는 향수기와 대구의 어느 가정집을 찾아갑니다. 여기가 신영애의 가족이 사는 집이에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웬 초등학생 아이가 문을 열어줬는데 한눈에 알아봤죠. 신영애의 동생이었습니다. 향수기는 동생을 보자마자 다시 울면서 이름을 불렀고요. 이 소리에 집안에서 엄마와 아빠가 나오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문 앞에 찾아온 거죠. 처음에 당황했거든요. 하지만 윤영호 씨가 향수기를 보여주면서 이 아이가 두 분이 5년 전 잃어버린 딸 신영애입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처음 길에서 영애를 발견한 윤순복 씨는 지난 5년간의 일들을 모두 설명했죠. 이렇게 신영애의 친부모는 5년 만에 딸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친딸처럼 키워준 윤씨 부부에게 딸을 대신 키워준 은혜를 잊을 순 없으니까 앞으로 의형제로 맺고 형으로 모시겠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5년간 윤양숙으로 살던 아이는 친부모를 만나면서 다시 신영애로 돌아갔습니다. 기억을 잃은 아이가 영화 속 장면을 보고 5년 만에 기억을 되찾아 집에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영화보다 더 극적인 현실, 기적 같은 사건 이런 제목으로 굉장히 그때 뉴스와 신문에 소개가 많이 됐거든요. 아이가 무사히 부모를 만났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해결할 일이 하나 남아있죠. 그때 납치한 범인들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와서 수사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있는 겁니다. 결국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종결됐죠. 2020년 한 해 경찰에게 접수된 아동 실종 사건이 21,551건이에요. 하루 평균 60건 정도의 아동 실종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야기인데 대부분은 신고 당일 아이를 찾습니다. 그렇게 보호자에게 다 인계되지만 이 중 50명은 아직도 찾지 못한 상태라 그래요. 신영애 사건을 보면은 그 당시 아동 실종 사건이 피해자 신원이 등록되지 않잖아요. 미성년자니까. 그런 데다가 사회 서비스도 직접 이용하지 않아요. 핸드폰이 있거나 핸드폰이 있던 시절도 아니지만 통장 개설을 한다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흔적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CCTV나 목격자가 필요해요. 아니면 먼저 범인이 나타나길 기다려야만 하죠. 수사가 수동적이게 된다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영애 실종 사건은 이런 제도의 부실함이 그대로 드러났던 사건이죠. 지금은 이런 점이 많이 보완됐거든요. 대부분의 아동이 지금 휴대전화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동 지문 등록 제도라는 게 생겼어요. 생활 반응을 찾거나 지문을 통한 확인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괴 사건 발생률이 지금은 크게 줄어 있고요. 현재 가장 잘 방지되고 있는 범죄 사건이 바로 유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이야기는 영화를 보다 오랫동안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은 아이 신영의 실종사건 파일이었습니다.